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오늘 130여 명의 노인 환자들이 있는 화순의 한 요양병원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병원은 열흘 전에도 불이 났었는데요. 다행히 그때와 이번 모두 대형 참사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10년 전 장성에서 21명이 숨진 요양병원 참사 이후 법적으로 설치가 의무화된 스프링클러 등이 제때 제대로 작동했기 때문입니다. 첫 소식 김초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방화복을 입은 소방대원들이 불 꺼진 요양병원 이곳저곳을 살핍니다. 병원 곳곳에선 물방울이 떨어지고 바닥은 물바다로 변했습니다. 오후 2시 40분쯤 화순군 화순읍의 한 요양병원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난 병원 건물입니다. 이 불은 이 건물의 지하 1층 목욕탕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목욕탕 보일러실에서 시작된 불은 45분 만에 꺼졌지만 용접 작업을 하던 60대 작업자가 연기를 마셔 의식을 잃는 등 18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또 병동에 있던 환자와 의료진 18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을 빚었습니다. 이 계단 타고 올라오는 연기가 2층하고 3층하고 그 사이에서 나오더라고요. 해당 병원은 열흘 전에도 지하 보일러실에서 불이 나 100여 명이 긴급 대피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때도 큰 인명피해가 없었는데 두 번 모두 대형 참사를 막을 수 있었던 것은 소방시설 덕분이었습니다. 지난 2014년 장성 요양병원에서 21명이 숨진 참사가 발생한 이후 의무적으로 소방시설을 갖추도록 법이 강화되면서 해당 병원은 스프링클러 같은 소방시설을 완비한 겁니다. 두 차례 모두 불이 난 직후 자동으로 소방서에 신고가 접수됐고 스프링클러가 작동돼 불길이 번지지 않았습니다. 속보 설비에 의해서 저희 소방으로 지금 신고된 상황이었습니다. 여기 이제 자동화 속보 설비가 설치돼 있어가지고요. 소방당국과 경찰은 지난번 화재로 고장난 보일러실을 수리하기 위해 용접 작업을 하던 중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설계 변경으로 위험천만한 시설물이 된 광주 제2순환도로 지산 나들목과 관련해 광주시가 시민 안전을 위해 당초 폐쇄하겠다던 방침을 바꿔 재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처음 설계대로 우측으로 빠져나올 수 있게 추가 공사를 하기로 한 겁니다. 김영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다른 나들목과 달리 좌측으로 진출입하는 형태로 설계 변경이 이뤄진 광주 제2순환도로 지산 나들목입니다. 위험성에 대한 문제 제기 이후 실시한 용역에서 진출 실패율이 최대 8배, 사고 발생률은 최대 14배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와 폐쇄가 예상됐습니다. 위험하다고 하는데 이거를 계속 개통을 하거나 하는 건 하지 않을 것 같고요. 조만간 저희가 입장을 발표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광주시는 폐쇄 대신 재활용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설계 변경으로 위험해진 도로인 만큼 당초 원한 대로 우측으로 진출입하는 방식으로 다시 공사를 하기로 한 겁니다. 광주시가 새로 제안한 지산 나들목 진출로 신설 계획 도면입니다. 기존의 좌측에서 빠져나가는 진출로 대신 4차선에서 우측으로 빠져나가는 진출로를 2025년 4월 개통할 예정입니다. 또 기존의 진출로는 구조물을 세워 일반적인 도로로 이용할 계획입니다. 이런 결론을 낸 데는 세금을 77억 원이나 들인 구조물을 그냥 폐쇄하는 것보다 교통 수요를 감안해 재활용하는 것이 더 낫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이 판단에는 나들목을 매몰 처리할 경우 지산 나들목 개통을 전제로 한 조선대야 나들목을 잇는 도로도 함께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지산 유원지가 만들어지거나 또 신양파크 또 무등산 관광호텔을 찾는 모든 분들을 위한 진출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추가 공사에 들어가는 예산은 49억 원으로 광주시는 이 사업비 중 일부를 이순환로 민자구간 운용사인 맥커리 측에 부담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한편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세금 낭비 논란을 가져온 지산 나들목의 설계 변경 과정을 특정해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전라남도가 동부통합청사 입주 부서를 중심으로 한 조직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동부 본부에 있던 환경산림국에서 환경관리국 하나를 독립시키고 산림과에 문화 관련 2개 부서를 더한 문화산림휴양국을 신설하는 등 기존 1국 6과 154명 규모에서 일본부 3국,
일관 11개과 320명으로 확대했습니다. 전라남도는 동부지역 일자리 창출과 기업 유치 지원, 도립미술관 등과 연계된 문화기능 강화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오늘 전라남도가 발표한 이 조직 개편안을 두고 전남 동부 지역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큽니다. 이 정도의 조직 개편으로 전남의 동부와 서부 간 균형 발전을 말할 수 없다는 건데요. 특히 동부 지역을 소외시키지 않겠다고 한 약속을 김영록 지사가 왜 지키지 않느냐는 불만의 목소리가 큽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김영록 지사는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순천을 찾아 동부지역 본부를 4개 실국으로 확대 개편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전남 동부 통합청사 출범과 함께 동부권이 지닌 산업과 문화, 관광을 아우르는 행정조직을 꾸려 균형 발전을 이루겠다는 구상입니다. 전라남도가 고심 끝에 조직 개편안을 내놨지만 동부권 주민들의 반응은 냉담합니다. 공약을 지키기 위해 서로 기능과 연계성이 떨어지는 조직을 뗐다 붙이는 방식으로 4개 실국 개수를 채운 데다 균형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 내다봤습니다. 지금 공약이나 이런 것들을 내놓은 거에 대해서 너무 지켜지지 않는 부분과 이제 지역 여기를 살리기 위한 그런 개편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정확하게 좀 받아들이지도 않고. 이번 개편안을 들여다보면 동부본부로 이전이 기대됐던 관광부서는 본청에서 관광인재체육국이란 이름으로 남았습니다. 남해안 대표 해양관광도시로 자리매김한 여수와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를 통해 생태문화도시의 가능성을 확인한 순천이 있기에 동부권 주민들의 아쉬움은 더욱 클 수밖에 없습니다. 관광부서도 오면 좋죠. 여기 이제 순천만 정원이 있으니까 될 수 있으면 그런 부서가 늘어가지고 홍보를 많이 하면은 우리 시민들이 또 편리하고. 전남 동부권에는 산업과 경제를 지탱하는 굵직한 석유화학 기업과 제철소가 있고 우주발사체 등 미래 발전 동력까지 지녔지만 산업 전반을 총괄하는 전략산업국도 이전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전남 동부권은 전남 경제의 한 70% 이상의 생산을 책임지고 있고요. 철강, 화학, 우리나라에서 아주 기초적인 산업 지대이기도 합니다. 그런 데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행정 수요가 많이 있을 텐데. 지역 정치권의 목소리는 더욱 부정적입니다. 특히 해당 개편안을 심의할 도의회 상임위원장까지 난색을 표하고 있어 이대로라면 상정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번 조직 개편은 왜 이렇게 했는지를 제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조직 개편이기 때문에 과연 이것을 상정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정하기 힘들지 않느냐. 도의회 심의부터 진통이 예고된 가운데 전라남도는 아직 확정된 사안이 아니라며 우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 최종 개편안을 제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그런가 하면 전라남도는 무안군이 추진하려던 대형 프로젝트를 최근 돌연 보류했습니다. 전라남도는 군공항 이전과는 별개라고 선을 그었지만 무안 군민들은 광주 군공항 이전에 완강하게 반대하는 무안군을 김영록 지사가 압박하기 위한 걸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무안공항 인근 91만 제곱미터 부지입니다. 무안군은 이곳을 K푸드 융복합 산업단지로 조성하는 1,600억 원대 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전남개발공사도 시행사로 참여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17일 사업 관련 업무 협약에 대한 김영록 지사 보고 이후 돌연 보류 결정이 내려지면서 사업 추진 일정에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전남개발공사는 전남도가 진행하고 있는 AI 첨단 농산업 관련 용역이 끝난 뒤 무안 K푸드 융복합 산업단지 사업과 함께 검토하라는 지사의 지시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당사자인 무안군은 당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업무 협약을 하고 이제 5월 달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했었는데 그런 일정들이 좀 뒤처지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난감한 상황이. 이 때문에 17일 저녁으로 예정됐던 무안군수와 전남지사의 만찬 자리도 취소됐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무안 지역에서는 군공항 이전을 위한 압박이 아니냐는 추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상황. 무안군 주민들은 도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김영록 전남지사의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우리 무안 군민도 전라남도의 군민이기 때문에 그거를 지켜줘야 되는데 왜 그쪽으로 치우쳐서 하시는지를 정말 모르겠습니다.
무안의 광주 군공항 유치를 염두에 둔 듯한 김영록 지사의 최근 발언과 전남도가 조직적으로 무안 군민들을 군공항 이전에 찬성하도록 회유하고 있다는 의혹들까지 무안 지역 주민들의 비판 수위는 높아지고 있습니다. 광주시에서는 끽소도 못하고 전라남도에서 도지사가 무안군을 콕 찍어서 표현하는 것은 안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광주 군공항 무안군 이전 반대 범대위 측은 전남도청 앞 릴레이 집회를 계속 이어나가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학령 인구 감소로 지역 대학의 입학 정원 미달이 속출하고 있는데요. 사립대뿐만 아니라 국립대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립목포대학교도 내년에 15개 학과를 폐지합니다. 보도에 박종호 기자입니다. 재학생 8,000명인 목포대학교. 올해 신입생 정원 1,400여 명 가운데 14% 가까이 미달됐습니다. 입학생 모집이 갈수록 어려워지자 목포대학교는 내년에 15개 학과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53개 학과 12개 학부를 21개 학과 16개 학부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목포대의 이번 학사 구조 개편안은 사상 초유의 결정입니다. 기존 학과 중심에서 벗어나 학생들의 전공 선택권을 강화하고 수요자 중심의 학사 구조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입니다. 학생들의 수요를 조금 외면을 하고 그래서 나름대로 선택을 좀 받기 어려운 상황에 있었었고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도 인식을 하고 그래서 학생들의 수요를 기반으로 전체적인 학과의 모든 틀을 다 개편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부 학과들은 명칭도 바뀔 예정. 이번 대대적인 학과 개편은 입학생 감소로 인한 학교 측의 불가피한 선택이었지만 일부 학생들은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건 제가 생각했을 때 필요한 학문이라 생각하는데 이름이 바뀐다고 하니까 왜 바뀌는지. 한편 정부는 올해 학과 경계 허무는 등 혁신을 추진하는 비수도권 지역 대학교 10곳을 선정해 5년 동안 1,00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광주환경운동연합 등 지역 환경단체들이 광주시와 북구가 연제동 일대 영산강 둔치에 추진 중인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4만 3천 제곱미터, 27홀 크기로 조성 예정인 파크골프장이 광주 시민의 식수를 취수하는 덕흥보 4km 상류에 위치해 있어 수질 오염 등이 우려되는 만큼 공사를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관할청인 북구는 상수도 사업본부 등과 협의한 결과 수질 오염 위험성이 높지 않고 정기 수질 검사도 진행하고 있어 추진에 무리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해명했습니다. 학생 시민 중심 반독재 민주주의 운동으로 이승만 대통령의 하야를 이끌었던 4.19 혁명 63주년을 맞아 광주에서도 기념 행사가 열렸습니다. 오늘 오전 광주 빛고을 시민문화관에서 열린 기념식에서는 유공자와 가족, 지역 주요 인사 등 200여 명이 참석해 희생자의 넋을 기렸습니다. 한편 학생 중심 세계적인 민주시민 혁명정신 계승을 위해 4.19 정신계승 전국연맹 호남협의회도 출범식을 가졌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